고3 3월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 10에서 13번 도파민 지문 해설하도록 할게요. 도파민 지문은 따로 필기하는 게 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옆에서 필기창을 켜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도파민 정의가 나왔어요.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요.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도파민이란 무엇이냐? 신경전달 물질이래요. 근데 어디서 합성되는 곳이 인도파민 뉴런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성 뉴런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는 뒤에를 읽어볼게요.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도파민을 1번 케이스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이나 약물로 섭취가 가능해. 근데 이때는 혈액, 뇌를 통과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끊으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사실 이번 케이스도 있어.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한 도파민만은 얘네는 그 혈액 뇌에 이거를 통과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약간 신경전달 물질이라 했죠. 얘네는 시냅스 틈이라는 곳에서 사이를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도파민이라는 거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죠? 얘네는 시냅스 틈 사이에서, 제가 좀 악필이어도 이해해주세요. 시냅스 틈에서 이제 서로 뉴런들의 신호 전달을 해준다. 이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개한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전 뉴런이 뭐라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분비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애.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물론 뒤에를 더 보겠지만 시냅스 전 뉴런. 시전뉴라고 쓸게요. 시전뉴는 뭐야?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겠죠. 합성하고 분비하고 전달하는 친구.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시냅스 틈으로 분비한다 했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해요. 이게 뭐야? 시전뉴. 근데 뉴런이 이게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세로토를 받아들이는 애를 시냅스 후 뉴런. 얘는 뭐야? 시후뉴가 있겠죠. 아까 우리 축약한 대로 쓰면 얘네는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체 통해서 받는 애들이네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도파민은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있대요. 그러면은 티로신이 있는데 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그죠? 얘는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 외에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이 지문은요 정말 많이 끊어 읽어야 돼요. 자, 볼게요.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이래요. 그러니까 시전류의 예시가 뭐야? 도뉴야. 도파민성 뉴런이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도뉴가 시전류의 예시였던 거야. 그죠? 티로신은 시전류에서 흡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전류가 나온 뭐야? 도파민성 뉴런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더 편하겠죠. 얘네는 어디서 흡수가 됐어. 여기 시전류에서 흡수가 됐어. 그래서 얘는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이 됐어요. 그죠? 레보도파는 다른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된대요. 얘도 효소가 있어서 도파민. 지금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졌거나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거나 옆에 필기를 짜잘하게 했어야 이 문제는 풀리는 정도의 정보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기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 혹은 머릿속에서 이 정도 필기가 그려졌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마저 읽을게요. 합성된 도파민. 자, 이렇게 옆에 합성된 도파민 나왔죠. 우리 이거 합성된 도파민.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에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길어. 짧아서 짧게 잘라서 봅시다. 이 도파민이 뉴런 내 시냅스 소포. 자, 봅시다. 도파민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고, 그리고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시냅스 틈으로 갑니다.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언급했죠. 시냅스 틈으로 뉴런 신호를 잠시만요.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시냅스 틈이라고 우리 아까 했었죠. 근데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이 시후뉴에서 여기서 도파민 수용체와 에서의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을 할 거래요. 그리고 시냅스 후 뉴런으로 이동을 한대요. 신호를 전달한대요. 이 과정이 지금 도파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야. 시냅스 소포에 저장도 됐다가 뉴런 활성화도 시켰다가 시냅스 틈에 들어갔다가 시냅스 후 뉴런에서 도파민 수용체라는 무언가와 결합이 됐다가 시냅스 후 뉴런에 신호 전달이 됐다가 그럼 우리 이렇게 신호 전달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도파민 수용체가 뭔지 아직까지 안 알려줬네. 이 문단에서 바로 얘기해 줄 거야. 이 문단 읽어볼게요.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D1 계열이랑 D1 계열인데 얘는 뭐야?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래.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해요 하는 거고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 작용한다. 그럼 둘이 반대네요. 그럼 오늘 일단 여기서부터 끊어서 봅시다.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요. D1과 D2. 얘는 흥분성이고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얘는 억제성이고 억제한다는 얘기겠죠. 작용한다. 2주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이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 얘는 뭐야? 시후뉴도 가능한데 시전류에도 가능해. 시전류에는 뭐가 있어? 도파민성 뉴런이 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위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의 수용체가 자가 수용체를 하는데 우리 방금 도파민성 뉴런에 있을 수 있다 했는데 돈에 있는
D2를 자가 수용체라 부를 거예요. 얘네가 자가 수용체인데 이게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의 신호 전달 활성화가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지된다. 억제가 된다. 왜냐면은 D2가 억제성 뉴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억제성이고 얘랑 도파민이랑 붙어버리면 당연히 도파민 생성이 중지되겠죠.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뒤를 볼게요.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의 수용체가 있는 경우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도파민 많이 생겼어. 도파민 좀 많아라고 느껴지면 D2가 억제를 해주니까 점점 줄어들고 도파민을 줄일 수 있게 관리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D2가 있으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래요. 모두가 아니야.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 DAT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고 이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렇게 보지 말고 도파민이 분비가 됐어. 그러면은 도파민 수용체에도 붙을 수 있고 이게 D1과 D2죠. 도파민 수송체에도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DAT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시키는 친구입니다. 그죠? 재흡수가 되기도 한다.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되거나 두 가지로 나누겠네요. 시냅스 소포 저장 후 재사용 혹은 도파민 분해 효소에 뉴런 안에서 분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도파민 수송체가 있는 경우. 근데 만약에 수용체도 없고 수송체도 없어. 그러면은 이런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이제 나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이 포함된다. 이게 3문단이죠. 자, 우선 도파민에 의한 수의적 운동이겠습니다. 그냥 수의적 운동이 아니라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수의적 운동인데요. 이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두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조절된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저핵이라는 무언가가 있어. 이런 큰 원형 안에 이 안에 조금 내려볼게요. 선두체라는 거랑 그다음에 내측 창백핵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 왜냐면 두 가지로 연결한 데 있잖아요. 두 가지 신경경로.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선두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다. 그러면은 얘도 선조체 뉴런이라는 선유가 있고 내측 창백핵 뉴런이라는 내뉴가 있어. 근데 얘네가 다 봅시다. 선유랑 제가 짧게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서. 내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다 뭐야? 가바성 뉴런이래. 근데 가바가 뭐야? 억제성 물질이야.
억제성 물질이라는 거. 가발에 있대요. 근데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 그러면은 우리 아까 경로 2개 중에 얘를 기억으로 놓고 얘를 니은으로 놔봅시다. 얘가 직접 연결되는 기억이 있는데 이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선유가 활성화된대. 그죠? 활성화되었어. 1번. 그래서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된대. 가바가 분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측 창백핵이 내뉴가 억제가 되겠죠. 왜냐면 가바는 억제성이니까. 근데 왜 가바를 만들었겠어? 얘네가 가바성 뉴런이니까 가바를 만들었겠죠. 근데 내뉴가 억제됐으면 당연히 가바도 억제돼. 왜? 내뉴도 가바성 뉴런이잖아. 그러니까 얘 가바가 당연히 억제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도 억제되고 가바도 분비가 되지 않았어. 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글루뉴라고 할게요. 얘가 원래 억제였는데 활성화되겠죠. 왜냐면 억제하는 가바가 억제됐어. 그럼 억제되고 있던 글루뉴가 활성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루뉴가 활성화된대. 그러면서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다시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흥분성 물질이래요. 얘는 또. 그죠?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하겠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상호 보완한다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이 반대될 수도 있다는 거. 상호 보완하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운동이 시작된다. 왜냐면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 자, 니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간접 경로에서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위에 과정 거치죠. 선조체 뉴런 활성화돼. 그럼 가바가 항상 활성화돼. 근데 가바가 억제성이니까 내뉴가 줄어들겠죠. 억제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글루뉴가 분비가 된다. 그래서 글루가 분비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된다까지 왔겠네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대요 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왜냐면 내측 글루라는 것 자체가 흥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측 창백핵과 연결된 뉴런들에 의해서 신호전달 내측 창백핵으로 얘가 분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로 분비가 됐기 때문에 얘가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얘가 상호 보완이니까 반대 상황이 와야 돼서 운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 문장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유 직접 이거를 조금 빨간색으로 다시 해줄게요. 따라서 이유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운동이 차단되는 건 뭐야? 간접 경로의 운동이 차단된다는 거야. 상반된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 직접 경로와는 반대되는 거.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반대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필기가 난잡하긴 한데 대충 이해가 됐을까요? 마지막 4문단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선조체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도파민성 뉴런이 선조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죠? 아까 위에서 봤죠, 우리가. 직접 경로, 기억의 경우에는 D1 수용체가
간접 경로에는 D2가 억제성이고 얘는 흥분성이겠네요. 둘이 돼 있고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통해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에서 억제하며 활성화되고 억제하면서 둘이 운동을 시작하게 수월하게 함으로써 운동을 촉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선 내용 정리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문제풀이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바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선조체 뉴런이 D1 계열의 수용체가 있다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우리 아까 자 읽어볼까요? 우리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도파민이 합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그죠? 이 아까 우리 상호 보완하는 운동을 같이 봤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4번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의 결합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뉴런 밖에서 보낸다. 모두라는 말이 틀렸죠. 우리 아까 뭐였어요? 3개로 나눴죠. 도파민 수용체에 의하거나 도파민 수성체에 의하거나 아니면 뉴런 밖에서 분해되거나 이렇게 3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겠네요. 5번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어떤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뉴런 내 신호 전달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 그죠? 도파민 수용체에는 D1과 D2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에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흥분성이 될지 억제성이 될지 그래서 활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도 맞네요. 11번입니다. 11번의 경우에는 저는 선지를 다 제끼는 식보다는 정확하게 A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아보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즉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잖아요. 우선 보기를 읽어볼까요?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네. 일정 수준으로 조절된다는 거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D2가 있거나 그 DAT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재흡수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이 조절되는 양상 자체는 D2나 DAT가 있어야 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겠네요. 근데 근데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D2나 DAT가 없는 애들은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1번 도파민 분해 효소가 도파민성 뉴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A의 이유인가요? 아니죠. A의 이유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A의 이유가 아니라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DAT나 D2 계열의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라는 이유 때문에 도파민 양이 조절되는 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D1 계열의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의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D1 계열의 수용체는 D1 계열의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을 위치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까 필기에서 봤죠. 얘는 D2는 시전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D1은 안 되죠. 도파민성 뉴런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A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도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우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A의 이유가 아니에요. 찾아볼게요.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된 도파민 중 일부는 분해되지 않고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 재사용된다고 말해줬어요. 그죠? DAT로 의해서 재흡수된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건 A에 대한 사유가 아닙니다. A에 대한 사유는 D2와 DAT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5번
자, 4번 틀렸고 5번 도파민성 뉴런의 DAD 존재 여부에 따라 도파민성 뉴런에서의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존재 여부에 따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의 양이 달라지나요? 이건 아예 틀린 말이죠. 이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예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3문단에서 봤었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직접, 경로, 니은은 간접 경로. 이렇게 했고,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내피질의 운동 영역에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우선 기억부터 따져봅시다.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뇌내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됩니까?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 건 맞죠. 우리 아까 여기서 따져본 것처럼 도파민이 나오면 이제 글루타메이트도 분비가 된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 라는 거 기억 맞습니다. 그럼 니은은요? 니은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달리가 아니라 모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니은도 분비되고 기억도 분비되니까 달리가 아닌 모두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는다. 자, 볼까요? 우선 기억입니다.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됐어요. 그죠? 그때 가바도 활성화되네요. 그럼 기억은 가바가 근데 가바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뉴에서 줄어들고 가바가 줄어들죠. 가바 억제됩니다. 근데 니은의 경우 뭐예요? 가바가 결국에는 활성화되겠죠. 왜냐면은 내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가바 자체는 활성화되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가바성 뉴런인 내뉴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바도 줄어들겠고요. 내뉴가 활성화되면 가바도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얘가 가바성 뉴런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가바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둘이 바뀌었어야 됐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 도파민이 분비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에서는 내측 창백핵 뉴런이 억제되고 있어요. 기억은 맞는데 이제 니은도 볼까요? 그래서 가바에 억제됐는데 니은은 왜 이게 억제되는 게 맞냐? 4문단에서 기억나나요, 우리? 4문단에서 D2에 의해서 억제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가바에 의해서 억제가 됐는데 니은은 D2 계열이라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모두 활성화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늘 반대되는 경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이 활성화되면 니은이 이제 억제되고 니은이 활성화되면 기억이 억제되는 그런 식으로 반대 상황이 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일단 모두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웬만하면 있을 수 없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 당연히 틀렸고요. 모두라는 부분에서 틀렸고 좀 더 따져보자면 기억은 활성화되겠죠. 글루타메이스 뉴런이 억제해서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이 기억 전체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그에 반대되는 이유는 억제되고 있겠죠. 라는 걸 따져봤을 때 둘은 반대다.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각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의 신호 전달을 활성을 유도하게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4문단이었죠. 이거는 4문단 내용이었는데 D1과 D2에 대해서였습니다. 기억은 활성화합니다. 왜냐면은
D1이니까요. 니은은 억제되죠. D2니까요. 그래서 활성을 유도한다? 이거는 기억과 니은 모두라는 선지에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윗글을 먼저 보기를 읽어볼게요. 파킨슨 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어 선조체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많아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것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병의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세를 완화할 수 있대. 다음은 파킨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입을 통해 투여된대요. 그러면은 그 혈액 뇌까지는 가기 힘들겠다. 도파민이. 그죠? 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가해입니다. 레보도파, 우리 지문에서 나왔던 친구죠.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의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얘는 뇌에 갈 수 있겠네요.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 말초 직전에서 도파민을 합성된대요. 근데 뇌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가기 전에 말초 직전에서 이미 다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나입니다. 카르디도파입니다. 레보도파, 이거 발음이 안 되네요.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억제하면은 뭐야? 도파민이 안 생기겠네? 그죠? 도파민을 합성하는 애를 억제하는 거니까 도파민이 안 생기겠고,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말초신경에서만 작용하겠고, 다프라미팩솔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뉴런의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기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아닌데 도파민처럼 기능한다고. 그죠? 선지를 볼게요. 1번 간은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고, 그죠? 얘는 도파민성 뉴런이니까 뇌에 갈 수 있겠습니다. 2번 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군. 작용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스킬을 가진 애가 아니죠. 얘는 말을 하자면 오히려 도파민 합성을 억제하는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군. 네, 맞게 답봤습니다. 도파민의 역할과 그죠? 4번입니다. 나를 가에 함께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에 합성되는 것이 차단되어 뇌로 전달하는 레보도파의 양이 증가하겠군. 그렇죠. 이게 말초에서 합성이 안 돼버리면 바로 뇌로 이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로 이동하는 레보도파의 양이 많아지겠죠. 5번 파킨슨 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다를 병행할 수 있겠군. 그죠? 가의 양을 늘리면 도파민 합성이 많아지고 다는 도파민처럼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개선이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5번까지 맞아서 답이 2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도파민 지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